제19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된 차순선 이사장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카카오 갑질 저지,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 예산 확보,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개인택시 포함 등 많은 일이 있었던 지난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2021년 3월 5일 제19대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차순선 이사장이 당선되었습니다. 택시를 위한 정책 개선과 각종 정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차순선 이사장. 이를 위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중점으로 본격적인 실무 업무에 나섰습니다. 조합 중점 현안도 플랫폼 횡포에 대한 저지, 서울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예산 확보, 개인택시 재난지원금 확보, 복지법인 경영 정상화 등을 최우선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조합 집행부의 부재로 조합원 업권 보호를 위한 업무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차순선 이사장과 집행부는 최우선으로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 터무니없는 수수료 등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카카오콜 TF팀을 결성해 1인 시위, 차량 스티커 배부 등 카카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카카오티 상무를 TF팀 회의에 소환해 강력하게 카카오의 횡포를 질타하며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카카오의 독과점 불공정 행위를 공론화하고 그 결과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강하게 질타해 수수료 문제 등 횡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카카오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지만 모든 측면에서 우리 개인택시 업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 1월부터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와 통신비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조합 집행부의 부재로 서울시의 카드 결제 수수료와 통신비 지원 보조금 지원이 전액 중단되었습니다. 조합 임원진은 서울시 의회를 방문해 서울시 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현 상황을 전달하며 카드 결제 관련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7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30억 5천만 원으로 최종 결정돼 2021년 하반기부터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산 결의를 통해 2022년에도 택시카드 수수료와 통신비 보조금 예산 86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제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할 당시 개인택시 업계가 속해 있던 일반 업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차순선 이사장과 전국 개인택시 연합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경영위기 업종 하위 구간이 신설되어 개인택시 업종 역시 소상공인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적립되어 있던 예산 약 800억 원으로 전국 16만 5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1인당 추가로 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의 강력한 호소를 통해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닌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차 방역지원금 역시 정치권과 정부 여당의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1인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전 집행부는 서울 겐택시 복지법인의 몇몇 충전소가 임의 경매에 넘어감에 따라 197억 원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함에 따라 조합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던 시기였습니다. 대손 충당금을 꼭 설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당시 전 이사장이 임명한 법인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거액의 자문료와 변호사비 등을 조합과 법인 예산도 집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타격을 입고 주주들에게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차순선 이사장을 비롯한 복지법인의 새로운 경영진은 대손 충당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담보권을 확보하고 영업수익 증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2월 현재 197억 원의 대손 충당금을 해결하고 약 23억 원의 영업이익까지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하지 못했던 주식 배당금을 주당 52원으로 결정해 3월 29일 주주총회 결정을 통해 4월 중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 겐택시 조합은 앞으로 조합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조합은 지난 1년 동안 각계 인사들과 택시 현안을 논의할 때 가장 우선으로 건의하는 내용이 바로 택시 요금 인상과 할증료 인상입니다. 먼저 개인 택시 경영 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최소 월 100만 원 이상 매출 증대가 필요합니다. 현 기본요금 3,800원에서 5,800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또 기존 심야 할증 시간을 확대하고 시계의 할증 또한 10% 이상 인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택시요금 책정은 택시업계가 각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심의 기준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택시업계가 적정 수준의 협의체와 의견을 합의하고 각 시도지사에 신고만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환승할 때 환승 할인을 통해 서울 시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 환승 할인까지 추가된다면 승객은 더 쉽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활성화와 조합원의 경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불공정 배차와 과도한 수수료는 많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 불공정 배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한 플랫폼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알고리즘 실증 의무화 프로 멤버십 폐기, 과도한 수수료 제한 규정 신설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택시 운행의 현대화를 위한 앱 미터기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계식 미터기를 대체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앱 미터기 초기 설치와 유지 비용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자격유지 검사 제도는 전체 수급 인원 중 부적합 판정 인원이 1%에 불과합니다. 단 1%의 부적합 인원을 색출하기 위해 99%의 수급 인원이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급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어 모든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원 자격유지 검사가 신규 사업자 그리고 1년 이해 이상 대인 사고자와 치매, 정신질환자 등의 한정에 시행하고 수급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택시 통행 허용, 모범, 대형 그리고 고급 택시 자격 연한을 기존 5년에서 2년로 완화, 서울역과 서부역,
그리고 남부터미널역 등 모범택시 승차대 시설물 개선과 신설, 서울시 지원을 받아 복지충전소에 15개의 전기충전소 설치,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1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부재일 가스 충전 허용, 택시의 공차 시간을 활용한 킥 배송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사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